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입니다. 네,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SBB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은행 위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우선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연준이 그 25bp, 0.2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면서 시장은 좀 복합적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 확실한 이제 뚜렷한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보다는 좀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그 장 초반에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후반은 거의 이제 상승분을 거의 이제 반납하는 형태로 이제 하루의 장이 이제 마감되기도 했었었는데 특히 이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크레딧 스위스 AT1 코코라고 불리는 영구채의 상각에 대해서 상각 결정이 물론 이제 스위스 정부로부터는 적법한 절차다라고 이제 결론은 났지만 거기에 반대적인 의견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채권자 회의가 어제 소집이 처음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방은행의 위기가 완전히 마무리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자넷 옐런 이제 장관의 이제 그 예금 보증 관련한 발언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심리 역시도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에 남아 있다라는 것을 현재 시장의 상황의 요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마도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연준 그리고 나머지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은행 시스템의 위험 관리 이제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있다라는 부분이 제일 큰 위험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최근에 금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과 같은 전통적인 이제 화폐 자산의 대안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많이 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와 같은 최악의 상황은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조금 이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채권 시장 공포감을 나타내는 무브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MOVE 인덱스 같은 경우가 그 최악의 상황은 지나서 일부 하락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현재 200일 이평선 상단으로 좀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올라왔다라고 하는 점은 좀 불안한 가운데 좀 한 줄기 고무적인 시그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요즘 같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거는 리스크, 그러니까 뭐 위험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주 이미 한번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을 통해서 리스크 진단해 주신 적 있죠. 이번 주는 AI 모델 어떻게 봤습니까? 네. 지난주에 잠시 소개드렸던 AI 리스크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일어나기 한 2주 전부터 이미 시장의 위험도를 상향 조정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사실 그 위험도를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올렸다라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투자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공포지수 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가 있는데 그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리콘밸리 은행 부도 발생 직전에 그 위험도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시장 참가자들이 그 잘못된 시그널에 속는 것에 그런 모습을 보였던 반면 인공지능은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의 위험도를 상향 조정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들어서는 일부 회복세를 주간 단위로는 보이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희 인공지능 기반의 리스크 인디케이터는 위험 구간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위험이 일부 혹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파월 의장, 이번에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남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가자들 여전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과 연준 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 부분도 진단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중앙은행과 그리고 이제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좀 동상이몽이 다시 한번 또 짙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파월 의장과 달리 시장 참가자들은 7월부터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배경은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강을 할 것이다. 지금 이제 4월부터 이제 발표될 추가적인 인플레이션들이 예전보다는 더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준이 고금리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은행의 시스템적인 위험을 이제 '고금리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의구심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은 연준 그리고 투자자들의 줄다리기가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리는 종종 나타나는 건 사실이긴 하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역설적으로 이제 "미국의 은행 건전성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금리는 상당 기간 동안 더 높은 상황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점도 한번 꼭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매파적인 연준의 정책이 지속되기에는 현재 은행 시스템이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너무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어느 방향이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당분간 좋지 않은 그런 투자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점에선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을 보면은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투자자들도 AI 모델에 조금 더 기대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오기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AI 모델이 더 나은 것 같다고. 자, AI 모델 정말 믿을 만한 겁니까? AI 모델이라고 모두 다 꼭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장 대비 성과가 더 잘 나오는 전략들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AI ETF 전략 중에 현재 성과가 과거 한 6 개월 정도 봤을 때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AMOM이라는 ETF가 지금 제일 이제 우수한 편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올해 성과가 좋지 않았던 금융주 에 대한 비중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ETF들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지금 매달 그 AMOM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종목 변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올 3월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미국 소비 추세를 반영을 하듯이 소비재 섹터에 상대적으로 높은 이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특히 AMOM 같은 경우는 그 유사한 모멘텀 전략 ETF인 블랙락의 MTUM보다 약 해당 기간 6 개월 동안 11% 이상 더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은 AI 모델이 상당히 유효성을 입증했다 라는 이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성과가 좋다라는 것은 좀 속단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희가 물어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모두 맹신할 것이 아니라 꼭 과거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을 한 번쯤 공부를 해 보고 이제 투자 시에 꼭 이제 사전적으로 시간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